네, 조국혁신당 신임 당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냈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나올 때마다 네. 앞에 예. 그 직책이 바뀝니다. 직책이 직책이 바뀔 때마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 출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데 딱 그게 어떻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예. 자, 이번에는 당대표 후보 네, 그렇습니다.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단단하게 선명하게. 네. 네. 자, 어제 어떤 마음으로 출사표를 던지신 겁니까? 우선 제가 이제 그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출마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요. 예. 조국 전 대표님께서도 뭐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단 출마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동적으로만 그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네. 뭐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다음에 나는 그럼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길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의 뭐 항상 첫 마음은 달동네에서 만나 뵀던 우리 봉천 36동에서 처음 만났던 허세웅 열사. 그분이 이제 저 처음 봤을 때 아유 저 학비리들이 뭐 와서 얼마나 버티겠어. 근데 이제 같이 두들겨 맞다가 동지애가 싹 텄죠. 철거 네. 깡패들한테 예. 야 두들겨 맞으면서도 버티네 했던. 그리고 이제 뭐 난곡 달동네에서 만났던 뭐 우리 형님, 형수님, 조카들 하루를 좀 책임지는 정당, 하루를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했고요.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이해찬 총리님하고 노회찬 두 네. 분을 두 분의 특징은 뭐냐? 노회찬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비판은 근본적으로, 대안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대중적으로, 자고로 진보 정치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상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이상주의에 기반을 두되 현실주의 정치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현실 정치를 해라. 네. 그러니까 진보 정치라고 옛날 민주노동당 기관지가 있었는데 진보 정치 축사를 하는데 저는 본인은 그 진보 정치 민주노동당 기관지가 짜장면 그 받침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게 이제 당원들끼리만 돌려보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냥 네. 볼 수 있는 그런 진보의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짜장면 받침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진보의 네. 세속화 얘기하셨고 이해찬 총리님은 그런 얘기하셨죠. 그 나는 맹렬한 개량주의자다. 그러니까 근본을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네. 상인의 현실 감각을 제대로 갖추라. 그래서 그런 그 꿈꾸라 그러나 현실주의자가 되라. 네. 라고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예. 그런 마음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정치의 왼쪽 날개가 되겠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래서 우리 좌파 정당, 좌익 정당이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왼쪽 운동장이 그냥 넓어졌어요. 예.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입니다. 예. 이재명의 시간이고. 그리고 한국 정치가 그 5년짜리 그 단임제 대통령, 5년 네. 단임제 대통령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3년을 넘어가지 못해요. 보통 예. 일반적으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거다라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의 중도 실용 노선은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은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자 그러면은 중도 실용 왼쪽 운동장이 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왼쪽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소위 AI 대전환, AX라고 하는 네. AI 대전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잠재력에 국가적인 운명을 배팅했어요. 네. 예. 근데 우리가 70, 80년대 산업화 그다음에 민주화를 예. 거치면서 산업화 따로 민주화 따로 갔잖아요. 그랬죠. 이거를 통합적으로 가야죠. 예.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든지 네. AX가 AI 대전환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든지 또는
생태 위기를 심화시킨다든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예. 이 두 기둥을 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왼쪽 날개가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 네.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그 환경 정의라고 네. 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광장의 원칙을 누군가는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두 기둥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숫자가 왔습니다. 4,755조. 예,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게 시작이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저희 그 청와대 뉴미풀 기자단 네네네. 그 저 공동 인터뷰를 통해서 더 큰 프로젝트가 온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쩌면 시드머니일 수도 있겠다. 4,755조가 플러스 알파니까 얼마가 더 올지 모르고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이고 그리고 박정희의 산업화를 넘는 수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화 불평등, 경제적 소외. 성장은 계속되는데 고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네. 그늘과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의 목. 그래서 결국 지금 정당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닥치고 민생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네.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조국혁신당은 있고. 거기서 어떤 좀 일을 하게 될까요? 조국혁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물 전문가 중에 아주 그냥 현장에서부터 올라오신 분이 여명철 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하시고 잘합니다. 지금 예. 한강이라고 하는 예, 그 사회적 협동조합 네.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호남이 우리나라에서 물이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 들어가면 이제 물이 엄청나게 하루 100만 톤에서 200만 톤이 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루 100만 어마어마한 건데. 네. 근데 그쪽에 이제 뭐 섬진강, 영산강 뭐 등등등 영산강 예. 그다음에 등등등 이게 강들이 예.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맞는데 근데 이제 그분의 걱정은 TSMC는 대만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거든요. 네. 그 섬이고 그 지질상 이렇게 물이 고여 있지를 못해요. 우리도 MB 때 물 부족 국가론 예. 얘기했었었는데. 근데 대만은 자타공인 물 부족 예. 국가예요.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들이나 AI 데이터 센터들 같은 곳이 사막 같은 데 막 가 있어요. 네. 예, 텍사스나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쪽은 물 재활용률이 재사용률이 적어도 70% 많으면 90%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 그 반도체 공장에서 물 재사용률은요 30%도 안 돼요. 그냥 싼 물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또 싼 물을 갖다 쓰는 방식으로 가면 이거는 환경적으로 지속 네.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기업이 반도체 초격차 기업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편에서 보자면 우리 소득 격차라든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기업은 지속 가능한데 우리 공동체는 지속 가능해지는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네, 그 말씀을 드려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왼쪽 운동장에서 해야 될 몫이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동. 당연히 노동, 예, 환경, 예, 이런 부분들이 이런 되는 문제. 거죠. 예. 전력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죠. 예. 전력 관련해서도 지금 실은 재생에너지 자금 그 에너지 자금률이 호남은 180% 190% 됩니다. 그러니까 예. 바깥으로 팔아요. 올린다 서울로 올리는데 네. 근데 호남이 전기를 원래 적게 써요. 수도권이나 영남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산업 기반도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원래 적게 써요. 그래서 지금 180%다 190%다는 네. 우리 이번에 그 4,500조 이상의 투자 규모로 봤을 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네. 필요한 상황이죠.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 당대표 출사표를 던지셨기 때문에 네. 이제 왼쪽 운동장이 비어 있어서 왼쪽 날개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시대 정신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뭐 네.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로 이제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AI 대전환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 AI 대전환이 성공하고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예.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네. 환경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네. 라는 게 이제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 중도 실용의 기둥이 네. 분명히 하나 쓴다면 예. 이재명 정부가 예. 하나는 선명한 개혁의 원칙도 분명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단단히 그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네. 중도 실용이 자칫하면 그러니까 서생의 문제의식 DJ께서 말씀하신 네네네. 서생의 문제의식이 그 희미해지면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질 낮은 장사치의 샘속만 남는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 낮은 장사치의 샘속만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 개혁 과제는 뭐라고 제1의 개혁 과제는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사회대 개혁 이렇게 예. 이거는 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 이재명 선대위를 만들고 할 때 소위 야사당 당시 네. 야당들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 광장 시민연대가 함께 합의한 선언문에 있는 네. 거거든요. 검찰 개혁, 정치 개혁, 사회대 개혁. 그래서 사회대 개혁위원회를 그 총리실 산하에 만들기도 했죠. 거기서도 점검을 네네네네.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사회대 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사회대 개혁이 되나? 그 다음에 검찰 개혁 7월 17일까지 이거 빨리 정돈을 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판이 될 수도 있는데 죽도 밥도 아닌 10월 2일 날 개청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다음에 정치 개혁 관련해서는 이제는 이제 다시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제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네. 또는 특히 이제 결선 투표제 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대선 때 대선 전에 선언문에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지체됐죠. 근데 저는 이 결선 투표제가 그때 합의도 합의지만 이번 6.3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분열은 패배다라는 네.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연대연합을 위한 제도적 대안. 그게 결선 투표제죠. 예. 예. 그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나 논의가 가능하겠어요. 뭐 새로운 당 대표가 뽑히고 여기서도 당 대표가 뽑혀서 뭐 당대당 차원에서 의논을 해야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저는 28년 30년을 생각을 해보면 네. 저는 뭐 제가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열은 필패다. 근데 그러면 UFC 게임장을 만들어졌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또 그렇게 만들 건가? 그러지 않으려면 제도적 대안이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원팀 정신의 복원, 즉 분열은 필패다라고 하는 공통의 인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원팀 정신의 복원을 하려면 새로운 연대 연합 정치가 좀 필요한데 일단 그 후보께서는 자강론, 조국혁신당 자강론, 당면 개정도 이번은 아니죠. 당면 개정은 이번엔 안 하는 거죠. 당면 개정은 사실은 네, 우리가 바뀌었어요라고 말하기에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식당에서 간판을 하나 바꾸고 상호를 하나 바꾸더라도 어떤 메뉴를 폐기하고 어떤 메뉴를 새로 신메뉴가 뭐냐, 서비스 어떻게 할 거냐, 예.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냐, 예. 심지어는 뭐 우리 일하시는 분들 유니폼 어떻게 할 거냐, 예. 즉 컨텐츠와 컨텐츠가 바뀌어야 메뉴가 바뀌고 내부가 바뀌어서 그래서 간판을 마지막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간판부터 대뜸 바꾸고 보는 거는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의 선후에도 안 맞고. 네. 저는 당 대표가 예. 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당헌당규위원회 그리고 비전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28년 총선 장기 전략 그 다음에 네. 강령도 지금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당면 개정은 결론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때 함께 검토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 과제로 청년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조국혁신당 당 대표로 당선이 되시면 네. 이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청년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정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세대는 우리가 아버지보다 문화 자본도 경제 자본도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살아온 세대예요. 그랬죠. 예. 아버지보다는 사는 게 나을 거야. 예. 부모님보다는 예.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문화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살 거야. 근데 우리 자식 세대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보다 잘 살기가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없으면 네. 그래서 보수 그 청년들이 보수층을 특히 이제 강남 3구 등이 보수층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물려주게 됐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 친구들이 그 기본적인 삶의 기본을 집과 교육과 문화와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되고 그게 한두 번에 그 무슨 뭐 청년 정치인을 우리가 몇 명을 했어요. 뭐 이런 걸로 해서 안 돼요. 네. 그러면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게 할 수 있는 청년 사회 상속 제도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상속세를 어떻게 쓸 거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네. 청년들이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상속세를 그쪽으로 특화해서 네. 상속세를 낮추자가 아니라 네. 지금 낮추자는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기존의 상속세를 청년들에게 사회적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늘도 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고 예.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걸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좀 돌아와서 네네. 당장 국회에서 뭐 그 국민의힘의 목리 네. 때문에 네. 개혁 입법의 속도가 늦춰질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필리버스터.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 계속 그러고 있죠. 이를테면 그 과거에 지난 전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사실은 민주당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 플레이를 함께 해왔어요. 모든 이슈와 현안에 대해서 연대연합을 해왔는데 그랬죠. 후반기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취재해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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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후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이제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좀 여쭙겠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민주당이 실제로 뭐 어디까지 추진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공소취소 특검법 나왔을 때 애초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은 게 있었어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부에서의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을 내놨어요. 네. 이게 몇몇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그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희생자지만 네. 그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그 다음에 장관들,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여럿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다 하고 진화이처럼 제3의 기구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면 특검을 공소취소가 필요하면 공소취소를 네. 국가 손배가 필요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포괄적 법안을 저희들이 2024년에 냈나? 네. 일찌감치 냈습니다. 전 이렇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 오해를 사는 방식이라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이라서 네. 처음부터 아니 하려면 철저히 합시다. 저희들은 철저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검찰권 남용은 다 일일이 꼼꼼히 다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면 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패스트 트랙이 지금 저는 이제 패스트 트랙은 지금 11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예. 패스트 트랙이 아니에요. 슬로우 트랙이에요. 패스트 예. 트랙은 조금 더 빨라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당시에 여전히 보수 진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그 대선에서도 김문수 41%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특히 한강벨트하고 경남 서부권 아니 그 경기 서부권에 아니, 서남권에서 보여준 표심을 볼 때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후의 정치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네. 보는데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 말을 요모조모 잘 섞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예. 여기 보면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보수 진영에 보수 진영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며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 자체를 누가 부정합니까? 보수는 존재하는 것이고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가치와 제도를 우선 존중하고 천천히 고치자라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원래 그게 영국에서 나왔던 그 버크 등 보수주의 이 정치인들이나 정치 철학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전선을 정확하게 쳐야 될 건 어디냐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세력들입니다. 예. 미국 정치에서는 그걸 파이어월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전 사회에 불사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파이어월을 구축해야 된다. 독일에서는 디 브란트마워라고 합니다. 방화벽 연대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극단주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된다. 저는 민주주의 자체를 그러면서 무슨 뭐 윤석열 지지하는 세력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그 극단주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주의 세력과 손붙잡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보수 자체를 스스로 괴멸시키는 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자강을 기본으로 숨쉬듯 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숨쉬듯 연대하는 연대의 기준이 뭐냐? 저는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과를 막는 전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판 디 브란트마워, 한국판 파이어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극단주의 세력들은 제도 정치권에 극단적 생각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제도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돼요. 이진숙 의원이 배재고등학교에 화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얘들아 힘내라. 죄송합니다. 방송이에요. 예. 그런 자들이 예. 우리가 막아야 할 바로 방화범들입니다. 파이어워로. 방화범이다. 방화범. 아니 그 미국에서 정치학 용어가 있다니까요. 파이어워라고. 예. 그 민주주의 전체 한국 사회 전체에 불사지르는 자들이에요. 방화범들이에요. 네. 이 방화범들을 막는 연대는 숨쉬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중도 실용 좋습니다. 저는 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 자체를 불사지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단단한 연대는 이거는 숨쉬듯 해야 된다. 네. 예. 뭐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병태 부위원장이 오늘 그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할 말 안 하고 처세술을 따른 적은 없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 5.18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이게 처세술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파이어월로 저 바깥으로 저는 몰아내야 될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병태 파이어월 부위원장은 바깥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도 실용과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 예. 예. 왜냐하면 중도 실용은 이 워 안에서 민주주의와 예. 우리 헌정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분이 지금 이렇게 옥석이 섞여서 네. 워 안에 우리 그 민주주의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본인이 희생양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고 네. 나를 자를 테면 잘라라.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 정리할 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다 예. 하더라도 청와대의 경고가 지금 먹히지 않는 수준이라고 경고를 한다는- 했잖아요. 어제 경고했죠. 예, 경고를 했는데 경고? 내가 경고에 따르면 처세술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누가 처세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약속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뭐 그 고집대로 사셔야죠. 예. 고집대로 사셔야죠. 알겠습니다. 10시가 다 됐는데요.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네네. 의원님 이번에도 정무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 농해수입니다. 아, 농해수위로 가셨구나. 예, 예, 그래도 농해수위. 이거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쿠팡 관련해서 뭐 이따가 우리가 종창 토크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이 백악관까지도 보고서를 낸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실상 쿠팡이 뭐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쿠팡 문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 하나는 첫 번째 원칙은 주권 국가답게 대응해야 된다. 네. 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독점 규제 및 공정화 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소위 구글 뭐 이런 데는 그 적용이 되는데 쿠팡하고 네. 배민은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오히려 쿠팡이 그 온풀법의 적용 배제 대상이었어요. 네. 쿠팡과 그 배민이 여기 여기를 배제하지 않고 그 국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 관련된 법안에 모두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위 국외에 본사를 두고는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보다 오히려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쿠팡만 찍혀서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다가 트럼프가 작년 10월부터 올 5월까지 18번이나 쿠팡 주식을 사고 팔았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미국 정치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이나 그리고 쿠팡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겠죠. 모르는 척. 예. 네. 뭐 우리는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아니 우리가 주도해서 뭐 중국 가서 노트북 물에서 꺼내오고 이런 거 안 했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는 척. 모르는 척 예. 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예. 척 예.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우리는 대통령이 주식을 가지고 하기는 뭐 자기 그 가족 코인 만들어서 3조나 그러니까. 재산을 늘린 사람이라서 이 사람한테 퍼블릭 마인드를 요구하는 거는 연목구어입니다. 예. 그냥 그러려니 국가가 예. 자기 수익 모델이에요. 뉴욕의 맘다니 시장 예. 민주사회주의자 돌풍이 불고 있지 DSF, 않습니까? 예. 그 굉장히 많은 이번에 소위 맘픽 예. 예, 많이 이번에 당선이 당선이 됐어요. 됐어요. 예. 예. 그 한국에는 이런 돌풍이 있을까? 한국의 맘다니 돌풍은 누가 만들어낼까? 한국에도 민주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맞습니다. 너무나 이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현상이에요. 예, 이 사회민주주의적인 얘기가 나오고 민주사회주의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일단 뭐 그렇게 굉장히 훌륭한 음. 정치인이 필요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한데 네. 한편으로는 소위 민주사회주의 내지는 뭐 사회적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 평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이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 맘다니 얘기 막 엄청 하고 오카시스 얘기 막 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그분들은 미국 민주당에 어떨 때는 힘이 셀 때는 미국 민주당 후보를 못 나오게 하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네. 본인이 힘이 적을 때는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코커스나 그러니까 당원 투표 내지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네. 승리하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절반은 들어가 있고 절반은 안 들어가 있고 네. 그때에 따라서 민주당 당원으로 맘다니는 당선이 되기도 하고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일종의 이제 전술적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소위 민주당 왼쪽에 있는 그룹들이 어떻게 할 가질 거냐. 것이냐. 예. 빅텐트론처럼 큰 집에 들어가서 왼쪽 방을 확실히 차지할 거냐 예. 아니면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할 거냐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노선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집권 민주당이 워낙 강자인 정당이에요. 한동안 민주당이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그렇게 다양성이 다양성을 당 안에서 다 품는 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되 네. 왼쪽을 그냥 비워두면 안 되거든요. 한국 정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네. 다당제 연합 정치가 가능한 제도로 가는 게 소위 민주우위, 진보우위 사회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도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끝으로. 예, 네.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요. 당대표 선거를 하자면 또 돈이 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기에 예. 있기 때문에 여기 301-0332-3336-61 단단하고 선명하게 조국혁신당이 대한 한국 정치에서 쓸모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